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현안과 단골 공약들을 짚어봅니다. 부산 진구 가불 선거구는 도심 철도 시설 이전이 매번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부암 고가도로 철거도 단골 공약입니다. 코로나19로 생업이 중단된 시민들은 어떤 사람이 지역의 일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평소에 항상 봉사하고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 돼야 한다는 당연한 바람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중구청장 재선거, 광역 및 기초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도 함께 진행됩니다. 부산대학교 내 부지에 예술특수학교가 설립됩니다. 특수학교는 21학급 138명 규모로 건립되며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만은 지키겠지라는 심정으로 표를 던졌지만 역시나가 되는 공약들. 부산 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한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산 진구 범천동 1210번지 일대, 그리고 당감동과 계금동에 걸쳐진 넓은 부지, 철도 정비 관련 시설이 밀집한 곳으로 전체 면적만 4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100년 넘게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관련 시설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철도 정비창 이전이 거론됐고, 그리고 이번 총선에도 어김없이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일부는 이전 후 지역 발전과 연계한 부지 활용 계획까지 세워놓았습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될지 모르지만 공약이 이행된다면 부산의 도심 지역이 뒤바뀌는 대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부 논의가 있지만 실제 이전이 이루어질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지난 1994년 완공된 부암 고가도로 철거도 선거철만 되면 거론됩니다. 시내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흉물 그 자체입니다. 길이 448m의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가로지르면서 도심은 양분됐고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출마자들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고가도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매번 거론돼 오다 사라진 공약도 있습니다. 부전천 복원도 단골 공약이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수년 전부터 거론됐던 복원 사업이 무산돼 후보들의 공약에서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의 친수공원 조성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수지를 개선해 친수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약속은 선거 때마다 거론됐는데 하천 주변 시설들은 친수공간으로 부르기에는 민망한 수준이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수질 개선도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와 관련한 공약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후보들은 크고 작은 다양한 공약들을 약속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떠올랐다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지역 현안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후보들이 약속을 지키고 선거 이후 그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지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이후 평범한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생업이 중단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에 나선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들이 바라보는 국회의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차선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으로 생업이 중단돼 당장 먹고 살 일조차 걱정인 시민들. 하지만 이들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수제 마스크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인지 들어봤습니다. 이발소를 운영하며 40년 동안 요양시설과 아동시설 등에서 봉사해왔다는 김자용 씨. 평소에 봉사 많이 하고 주민들 잘하는 사람이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되나. 없는 서민들 심정을 잘 알잖아요.
실제로 우리 암만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도 노인네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내는 이 부곡동에 한 4, 50년 살면서 너무 아직까지도 취약층에 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박종옥 씨. 코로나 확산 이후 한 달째 일이 없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봉사를 통해 활기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방종옥 씨가 바라는 국회의원은 어떤 모습일까? 관광이 어떤 것인지,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좀 알고 드는 사람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정말로 큽니다. 저는 나이가 들었지만. 이번 총선에선 필요할 때만 지역을 찾는 사람이 아닌 진정한 지역의 일꾼을 뽑겠다는 각오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라는 건 뭐 작은 거죠, 저희들은. 자주 지역에 와서 금정구 국회의원이면 금정구에 자주 와서 이렇게 국민들과 이야기하면 좀 바라는 것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마을을 위해서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구민의 대표면은 열심히 일하고 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선거 때만 나오지 말고 명절 때만 동네 댕기지 말고 평소에 열심히 하는 사람 뽑아줘야지. 일이 터지고 나면 수습부터 할 생각을 안 하고 서로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싸움부터 하는 사람, 나는 그건 그렇지 않는 사람, 정말로 일부터 먼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봉사에 나선 이들은 총선을 통해 부산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기업도 많이 들어서고 참 젊은 층들도 많고 참 옛날처럼 부산이 참 살기 좋고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경제도 그렇고 참 모든 것이 어렵다고 하니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또 좋은 날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바람을 이뤄줄 국회의원은 선출될 수 있을까요?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등록 신청은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중구청장 재선거, 광역 및 기초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도 함께 진행됩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4월 2일부터 가능하며 그 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거리 두기 지침을 내놨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2주 동안 운영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한 건데요. 생계 걱정에도 지침을 따르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정부 방침을 지키지 않다 행정명령을 당한 곳도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한 헬스장에서 지난 주말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2주 동안 문을 닫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역의 또 다른 헬스장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일단은 정부 지침이 이제 너무 강력하게 이제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외출은 일단은 못 한다고 보면 되고요. 또 기본 회원님들 이제 최근에 등록하시는 회원님들도 이제 이렇게 2주 쉬어버리면은 이제 등록한 그 이유가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환불이라든지 이런 문의들도 좀 있고. 동네 태권도장은 휴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학생을 받지 못한 지도 어느덧 한 달째. 생계 걱정에 다시 문을 열까도 고민했지만 2주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수입이 아예 없어서 다른 알바나 뭐 이런 좀 찾아보긴 했었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건강이 우선이다 보니까 저희는 뭐 경제적인 걸 둘째 치고.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종교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런 권고를 따르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특정 유흥업소에 손님이 몰리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하려면 정부가 만든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23일 하루에만 4,000곳에 가까운 전국 다중이용시설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부 위반 시설에 행정명령까지 내린 상태. 하지만 모든 시설이 지침을 제대로 지키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2주간의 골든타임이 누군가의 피해로만 남지 않으려면 그 어느 때보다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택시업계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들의 감염 우려는 물론 매출 감소에 따른 수익도 줄어 고민이 깊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구 도시철도 신평역 앞 택시 승강장입니다. 평소처럼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한 택시는 기다린 지 1시간 반이 지나도록 손님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 반까지 35,200원 찍었어요. 총 벌은 게. 그러면 시동은 계속 걸어놓는다고 차는. 그렇잖아요. 나도 지금 거의 한 20일 놀았거든요. 놀아갖고 며칠 전부터 나오는데 차 시동 걸라고 나온 거예요.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행한 지 4시간이 지나도록 태운 손님은 단 3명뿐. 매출은 12,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특히 영업용 택시 운전자들은 감염 우려에다 수익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들은 보통 하루 10시간 가까이 운행하며 식사 시간을 제외하곤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습니다. 차량 소독은 회사에서 해주지만 마스크는 본인이 구매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마스크를 했는데 지금 이제 물량이 딸렸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힘들고 이제 본인이 이제 알아서 살 깨야 되고. 비용은 따로 안 줍니까? 네, 비용은 딴 거 없고. 부산시는 택시 운전자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손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택시 운전자들은 손님 자체가 줄었다며 연료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또 회사에 대는 산학금제는 폐지됐지만 일부 택시 회사는 노사협상을 통해 유지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손님이 줄어들면 산학금 외 초과 수익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부산 택시 운송조합 등은 지난 3일 법인 택시 하루 운송 수입금을 10만 5천 원으로 4만 원 낮췄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석진입니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3차례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학원, 대학가들도 줄줄이 휴원이나 개강 연기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 공백, 비용 환불 문제 등이 불거지고 추가 개학 연기나 수능 시험일 변경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은 지금 이번 시간에는 개학 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개학 연기라는 초강수를 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가 문제냐고 가서 모르면 어떡해. 애기들은 면역 환자 약한데 뭔 일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1년 공부는 1년 늘려도 괜찮다고 생각해. 우리는. 집단 생활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더 위험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연기한 게 잘 된 것 같은. 다만 개학이 한 달 이상 늦어지면서 가정 내 돌봄과 학습 공백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집에만 있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서 차라리 개학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조금 힘들긴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한창 뛰어놀 시기고 그런데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교육부가 개학을 앞당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면서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수업료 환불 지원과 가족 돌봄 휴가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은 여전한 숙제라는 지적입니다. 맞벌이 하시는 그 직장 동료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자녀들 그 끼니 챙기는 문제가 좀 많이 걱정이 되신다고 하던데. 직장에서 이제 고용노동부라던가 이런 데서 그런 권고가 뭐 그걸로 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유급이 물론 어려우면 뭐 어떻게 한다던가 인사적 불이익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부가 4월 6일 개학이 가능할지도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발표하는 등 개학 추가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예방을 하고
이게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나아지는 기미가 보인 상태에서 아이들을 교육에 시켜도 된다고, 그때 가서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개학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단체로 방역소도 거고 식단도 잘 짜가지고 학교에서 관리해 주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정부는 원격 수업도 수업 일수로 인정하는 온라인 개학 동시 추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개학 날짜 등 학사 일정과 수능 시험 연기 여부는 다음 주 초 발표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부산대학교 내 부지에 예술특수학교가 설립됩니다. 교육부와 부산시, 부산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범시민 네트워크,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는 오늘 오전 부산대 부설 예술중고등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학교 부지는 부산대 대운동장 인근 14,000제곱미터로 그동안 환경단체에서 난개발을 우려하며 반발했지만 부산대가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짓겠다고 제안해 지난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수학교는 21학급 138명 규모로 건립되며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공약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이제 뭐 여당, 야당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소신껏 이런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선이 되기 전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 모든 총동원을 하잖아요, 방법을. 네, 이제 당선이 되고 났을 때 당연히 현실적으로 뭔가를 다 할 수 없는 부분은 많을 건데 그래도 그중에서 어쨌든 핵심적으로 진짜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잘 판단을 해서 그것부터 한두 개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맞벌이 부부들 애기 편하게 키울 수 있게 아이 돌봄이나 아니면 다른 제도로 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잘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쉽게 시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골목골목을 좀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어려운 점 조금 파악해 주시고 조금 소상공인들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탁상 행정보다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나가서 서민들 얘기나 뭐 시민들 얘기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전 악수도 잘해줄 자신 있고. 3월 26일 기상정보입니다. 26일 목요일 부산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오후에는 부산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3도, 낮 최고기온 17도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으며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제주도와 전남해, 오후에는 서울과 경기도, 밤에는 강원도 등으로 확대돼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내리는 비로 대기 상태는 건조함에서 잠시 벗어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동해남부 해상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고요. 남해동부 해상에는 한때 비가 내리며 물결이 최대 1.5m까지 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주말까지 구름이 끼며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에도 비 소식이 한 차례 있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금요일보다 4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떨어져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둔화하면서 대유행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3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마이클 레비 스탠퍼드대 교수의 분석인데요. 매일 50건 이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를 보고한 7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올 가을까지 또는 1년 내내 유행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 속에 나온 아주 반가운 분석인데요. 그렇다고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리 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